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다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밤에는 호재가 쏟아졌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상승한 27,976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4% 오르며 3,380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3,387.89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턱밑까지 다가갔습니다. 4일 동안 쉬어갔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뛰었습니다. 11,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좋았고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0.6% 상승했는데요. 특히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지난달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지난 1991년 1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회복의 시그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지속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백신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에 약세를 보이던 기술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기술주들은 주춤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은 3% 이상 급등했고요. 특히 테슬라의 상승세가 거셌습니다. 주식 분할 소식에 13% 넘게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부양책 협상 재개는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이 부양책 규모를 늘리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에 지난달 대비 0.6% 뛰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치 플러스 0.6%는 지난달과 동일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AP통신은 이 지수 증가폭이 경제 전문가 예측의 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누적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오펙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910만 배럴 감소할 걸로 예상했는데요. 일부 주요 비OECD 국가들의 경제 활동 수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겁니다. 그래도 세계 석유 수요가 점차 회복하고 하반기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활기를 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에 증권가의 시선은 9월 15일로 쏠려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청회 결과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친환경 테마를 업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의 앱티브와 합작법인 모셔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를 잡기 위한 자율주행 강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하락했습니다. 0.21% 내림세 보이며 93달러 4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하락한 1185원 30전에 마쳤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요. 콜옵션과 풋옵션들의 계약이 청산되는 날짜입니다.
대량 매물이 발생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 MSCI는 분기지수 조정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8월 30일의 종가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시젠과 알테오젠, 신풍제약 등 제약 바이오주가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와 현대백화점,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건설, 헬릭스미스 등이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시화합니다.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2018년 성립한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5개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요즘 종목별로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요. 정오에는 6월 통화와 유동성 동향, 그리고 7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이 발표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5개사와의 거래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